제1장 고양이와 쥐의 계약. 아득한 옛날 하늘나라에 고양이와 쥐가 살았습니다. 그때는 짐승들이 모두 하늘에서 살았습니다. 인간 세상은 아직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짐승들이 내려가 살 곳이 필요했습니다. 들으시오, 짐승들이여. 옥황상제가 모든 짐승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인간 세상이 안정되었으니 너희들을 그곳으로 보내려 한다. 하지만 모두를 한꺼번에 보낼 수는 없다. 짐승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소가 물었습니다. 보름 후 아침, 이 하늘문 앞에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12짐승을 뽑아 인간 세상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그 12짐승에게는 특별한 힘을 주리라. 특별한 힘이요? 그렇다. 인간들은 너희 12짐승을 신성하게 여길 것이며 너희 해에 태어난 아이들은 너희의 기운을 받게 될 것이다. 짐승들이 술렁였습니다. 모두 인간 세상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보름 후 해가 뜰 때 이곳에 모이거라. 옥황상제의 말씀이 끝나자 짐승들은 저마다 흩어졌습니다. 그 무리 속에 고양이와 쥐가 있었습니다. 둘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쥐야, 우리 꼭 함께 인간 세상으로 가자. 그럼 고양이야. 우리는 친구잖아. 당연히 함께 가야지. 고양이는 덩치가 크고 느긋한 성격이었습니다. 반면 쥐는 작고 재빠르고 영리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구나. 고양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걱정? 나는 아침잠이 많잖아. 보름 후 아침에 늦잠 자면 어쩌나? 아, 그거 걱정 마. 내가 꼭 깨워줄게. 정말? 당연하지. 우린 친구잖아. 내가 그날 새벽에 너를 깨워서 함께 가자. 고양이가 기뻐하며 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쥐야. 역시 너는 내 가장 친한 친구야. 나도 너를 가장 믿는 친구로 여긴다. 둘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보름이 가까워지자 짐승들은 저마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빨리 달릴 수 있으니 늦지 않을 거야. 말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힘이 세니까 누구보다 먼저 갈 수 있어. 호랑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허허, 나는 워낙 덩치가 크니 일찍 출발해야겠구나. 소가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쥐는 다른 짐승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두들 나보다 크고 빠르구나. 내가 제일 작고 느린데 어떻게 해야 12짐승 안에 들 수 있을까? 쥐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래, 소의 등에 올라타면 되겠구나. 소는 덩치도 크고 일찍 출발할 거야. 소 등에 올라타서 가다가 하늘문 앞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할 수 있어. 쥐는 자신의 꾀가 영리하다고 생각하며 흐뭇해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찾아왔습니다. 쥐야, 내일 아침 꼭 깨워주기로 했지? 그럼 걱정 마. 내가 새벽에 너를 깨울게. 우리 함께 가자. 고맙다. 나는 너를 믿는다. 고양이는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골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고양이를 깨워야 해. 우린 친구잖아. 약속했잖아. 하지만 고양이를 데려가면 내 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어. 고양이는 나보다 크고 강하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야. 아니야, 친구를 배신하면 안 돼. 이건 배신이 아니야. 그냥 내 기회를 잡는 거야. 밤새 갈등하던 쥐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미안해, 고양이야. 하지만 이건 나를 위한 일이야. 새벽이 되었습니다. 쥐는 고양이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는 이미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 형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는 워낙 작아서 혼자서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어요. 그래? 그럼 내 등에 올라타거라. 같이 가자. 고맙습니다. 쥐는 소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소는 느릿느릿하지만 꾸준히 걸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출발했으니 걱정 없겠구나. 소가 말했습니다. 네, 형님 덕분입니다. 쥐는 소의 등에서 흔들리며 하늘문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불편했지만 애써 고양이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한편 고양이는 여전히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음냐? 잘 잤다. 고양이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해가 이렇게 높이 떴네. 지금 몇 시지?
고양이는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짐승이 이미 하늘문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안 돼. 쥐가 날 깨우기로 했는데. 고양이는 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쥐는 없었습니다. 쥐야, 쥐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설마, 날 두고 혼자 간 건 아니겠지? 고양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쥐가 나를 배신한 거야? 고양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친구를 믿었는데 그 친구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있는 힘껏 하늘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하늘문 앞에는 소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휴, 일찍 출발하길 잘했구나. 소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소의 등에서 쥐가 깡충 뛰어내려 하늘문을 통과했습니다. 제가 1등입니다. 뭐야, 네가 언제부터 내 등에 있었느냐? 소가 놀랐지만 이미 쥐가 먼저 들어간 뒤였습니다. 옥황상제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쥐, 두 번째는 소로 정하겠다. 그 다음으로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가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12짐승이 모두 모였구나. 너희들을 인간 세상으로 보내겠다. 바로 그때 멀리서 고양이가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2짐승은 이미 정해진 뒤였습니다. 미안하구나, 고양이야.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다. 너는 12짐승에 들지 못했다. 안 됩니다. 저는 친구가 깨워주기로 약속했는데. 고양이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쥐를 발견했습니다. 쥐, 네가 날 깨우기로 했잖아. 쥐는 고양이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우린 친구였잖아. 넌 날 배신한 거야. 고양이가 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옥황상제가 막아섰습니다. 이제 그만. 12짐승은 정해졌다. 고양이야, 너는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인간 세상에 가게 될 것이다. 저는 저 배신자와 함께 가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혼자. 하지만 옥황상제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2짐승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쥐는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친구를 배신하면서까지 이 자리를 차지한 게 옳은 일이었을까? 쥐는 고양이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 눈빛을. 세월이 흘러 고양이도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12띠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고양이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쥐를 볼 때마다 그날의 배신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가 마을을 걷다가 쥐를 마주쳤습니다. 고양이야.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 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네가 날 배신한 건데. 나도 잘못했어. 하지만 그때는 욕심이 났어. 12띠에 들고 싶었어. 욕심 때문에 친구를 배신했다는 거야? 고양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어떻게든 용서받고 싶어. 용서? 고양이가 쥐를 노려봤습니다. 넌 날 배신했어. 우리의 우정을, 약속을 저버렸어. 그런 건 용서할 수 없어. 그럼 우린 이제 친구가 아니야? 친구? 우린 이제 원수야. 고양이가 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쥐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야옹. 기다려, 배신자. 끽. 그날부터 고양이는 쥐를 볼 때마다 쫓아다녔습니다. 쥐는 고양이를 보면 도망쳤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절대 안 돼. 이 싸움은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고양이와 쥐는 영원한 원수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마을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자손도 많고 먹을 것도 풍족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12띠의 첫 번째가 되었지만 친구를 잃었어. 이게 과연 잘한 일일까? 늙은 쥐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밤 늙은 쥐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고양이와 함께 웃고 떠들던 그때로 돌아가는 꿈이었습니다. 쥐야, 우린 영원한 친구야. 그래, 고양이야. 우린 항상 함께 할 거야. 눈을 떠보니 꿈이었습니다.
늙은 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양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편 늙은 고양이도 마을 한구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쥐를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고양이는 여전히 쥐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쥐와 함께 놀던 시절.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만약 쥐가 날 깨워줬다면 우린 지금도 친구였을까? 고양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눈이 내렸습니다. 늙은 고양이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춥구나. 따뜻한 곳이 없을까? 그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곳간이었습니다. 고양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곳간 안에는 쌀가마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따뜻하겠지만 쥐들이 있으니 싸움이 날 텐데. 고양이가 망설이는 사이 안에서 늙은 쥐가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고양이야. 들어와. 춥겠다. 뭐? 고양이가 놀라 쥐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와서 따뜻하게 지내. 여긴 넓어. 네가 있을 자리도 있어. 네가 날 들이는 거야? 왜? 늙은 쥐가 슬픈 눈으로 고양이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서야. 내가 널 배신한 것 평생 후회했어. 이제라도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 고양이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들어갈 수 없어. 왜? 넌 날 배신했어. 그건 변하지 않아. 난 내 은혜를 받을 수 없어. 그럼 우린 영원히 원수로 남는 거야? 고양이가 돌아섰습니다. 그래. 우린 원수야.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고양이는 추운 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늙은 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고양이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두 늙은 짐승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싸웠습니다. 야옹. 끽. 고양이가 쥐를 쫓고 쥐가 도망치는 모습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원래 고양이와 쥐는 원수지. 당연한 거야.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잖아.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래전 그들이 친구였다는 것을. 하늘나라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사이였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배신이 영원한 원한을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도 고양이는 쥐를 보면 쫓아갑니다. 쥐는 고양이를 보면 도망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원래 그런 거야. 천성이 그런 거지. 하지만 나이 든 어르신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엔 고양이와 쥐가 친구였다네. 하지만 쥐가 약속을 저버려서 원수가 되었지. 정말요? 그래. 그러니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친구를 배신하면 영원히 원수가 되는 법이야.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친구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약속은 꼭 지킬 거예요. 어르신들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한다.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단다. 밤하늘에 달이 떠오릅니다.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야옹. 슬픈 울음소리입니다. 마치 옛 친구를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 어디선가 쥐도 소리를 냅니다. 끽끽. 역시 슬픈 소리입니다. 미안함과 후회가 담긴 소리입니다. 하지만 두 소리는 만나지 못합니다. 영원히 평행선을 그리며 지나갑니다. 그것이 고양이와 쥐의 운명입니다. 한때는 친구였지만 이제는 영원한 원수가 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마라. 친구를 배신하지 마라.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덧붙입니다. 한 번 저지른 잘못은 평생 후회가 된다. 고양이와 쥐처럼. 지금도 어느 마을, 어느 집에서나 고양이와 쥐는 싸웁니다. 그 싸움은 하늘나라에서 시작된 오래된 원한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계속되는 한 사람들은 배신의 대가가 무엇인지 기억할 것입니다. 고양이와 쥐의 이야기는 그렇게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정의 소중함과 배신의 무게를 일깨워주는 이야기로. 제2장 귀신을 속인 머슴 옛날 어느 마을에 큰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주인도 없이 오랫동안 비어있는 집이었습니다. 집은 멀쩡했지만 아무도 들어가 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 집엔 귀신이 산다더라.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지.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무서워했습니다. 지나갈 때도 고개를 돌리고 빨리 지나쳤습니다. 집 주인은 멀리 한양에 사는 양반이었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집인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귀신이 무슨 귀신이요? 누가 좀 들어가 살아보시오. 양반이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저희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룻밤만이라도 자보라고 해도 안 되겠소? 안 됩니다. 전에 용감한 사내가 들어갔다가 머리가 하얗게 새어서 나왔습니다. 뭘 받기에 그렇게 됐소? 말도 못하더랍니다. 그냥 벌벌 떨기만 했지요. 양반은 난처했습니다. 좋은 집인데 귀신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집이 무너지겠구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마을 어귀에서 낯선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내였습니다. 옷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당당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 아, 저 집 말이요. 귀신이 나온다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소. 사내가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귀신이라. 재미있군요. 재미있다니 무슨 소리요? 저는 떠돌이 머슴입니다. 하룻밤 잘 곳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뭐라고요? 저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잘 곳도 없는데 기와집에서 자면 좋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제정신인가? 귀신이 나온다는데 들어간다니. 양반이 사내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얼굴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정말 들어가시겠소? 예.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제가 하룻밤 자고 나와서 귀신을 쫓아내면 저를 이 집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먹고 잘 곳만 있으면 됩니다. 양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소. 대신 진짜 귀신을 쫓아내야 하오. 알겠습니다. 사내는 태연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내일 아침엔 무사할까? 글쎄 올시다. 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혼비백산했는데. 해가 저물었습니다. 사내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큰 방에 마루, 부엌까지 갖춘 훌륭한 집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집을 놀리다니 아깝구만. 사내는 마당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말린 떡을 꺼내 구워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푹 자야지. 사내는 대청마루에 자리를 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좋은 밤이로군. 사내가 눈을 감으려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르르륵. 무언가 기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사내는 눈을 떴습니다. 대문 쪽에서 긴 머리를 한 하얀 것이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얀 것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스산했습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는 머슴이요. 이 집에 사람이 오다니. 오랜만이구나. 하얀 것이 사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자 귀신이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나를 무서워하지 않느냐? 무서워해야 하오. 사내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귀신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나는 귀신이다. 무서워해야지. 귀신이면 어떻소? 나도 사람이요. 사람들은 다들 나를 보면 도망가던데. 귀신이 의아해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겁이 많은 거지. 나는 귀신보다 무서운 걸 많이 봤소. 귀신보다 무서운 게 뭐가 있단 말이냐? 귀신이 흥미로운 듯 물었습니다. 세금이요. 세금? 그렇소. 귀신은 나를 해치지 못하지만 세금은 나를 거지로 만들었소. 어느 게 더 무섭겠소? 귀신이 멍한 표정으로 사내를 바라봤습니다. 세금이 나보다 무섭다고? 그렇소. 올해도 흉년이 들어서 농사를 망쳤는데 관아에서는 세금을 내라고 독촉했소. 집도 빼앗기고 논밭도 다 잃었소. 그래서 이렇게 떠돌이 신세가 됐소. 사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게다가 양반들은 온갖 잔치를 벌이면서 백성들한테는 부역을 시키지. 하루 종일 일해도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었소. 귀신이 그것보다 더 무섭소? 귀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런. 그리고 말이요,
관아의 아전들. 그놈들이 진짜 귀신이요. 돈을 뜯어가려고 온갖 트집을 잡지.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매질도 서슴지 않소. 사내가 등을 보였습니다. 옷을 들추니 매 맞은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이게 다 그놈들이 때린 자국이요. 귀신이 이것보다 더 아프게 할 수 있어? 귀신은 점점 기가 죽었습니다. 나는 그냥 사람들을 좀 놀래키려고. 놀래킨다고? 하. 사람들은 이미 살면서 충분히 놀라고 있어. 굶주림에, 세금에, 양반들의 횡포에 날마다 놀라면서 사는데 귀신이 좀 놀래킨들 뭐가 달라지겠소? 사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귀신은 점점 풀이 죽었습니다. 자신이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살이가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무섭지 않다는 말이냐? 무섭긴 하오. 하지만 세금보단 낫소. 귀신은 한참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지. 그것도 싫으면 이렇게 도망쳐야 하고. 감옥? 그렇소. 좁고 어두운 곳에 갇혀서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썩어가는 거지. 귀신이 사는 곳보다 더 무서울 거요. 귀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었구나. 이제 아셨소? 그러니 귀신 나온다고 겁낼 처지가 아니오. 사내가 다시 눕습니다. 나는 자야겠소. 오늘 먼 길을 걸어서 피곤하오. 잠깐. 귀신이 사내를 불렀습니다. 뭐요? 너. 밥은 먹었느냐? 떡 조금 먹었소. 배는 고프지만 참을 만하오. 귀신이 잠시 망설이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쟁반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쟁반에는 따끈한 밥과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먹어라. 이게 뭐요? 내가 준비한 거다. 사람들을 놀래키려고 만들었는데 아무도 먹지 않았다. 네가 먹어라. 사내가 놀라 귀신을 바라봤습니다. 귀신이 밥을 준다고? 먹기 싫으면 말고. 아니, 고맙소. 사내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끈한 밥이었습니다. 맛있소. 정말 맛있소. 귀신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니 기뻤습니다. 너는 착한 사람이구나. 착하다니 그냥 배가 고팠을 뿐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자마자 도망쳤다. 하지만 너는 나와 이야기를 나눠줬다. 귀신이 사내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원래 이 집 며느리였다.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병으로 죽었지. 그랬소? 시어머니가 날 구박했다. 밥도 제대로 안 주시고 온갖 구박만 하셨지. 그래서 병이 깊어져 죽었다. 귀신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남아서 사람들을 놀래켰다.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때문이었지. 시어머니는 어디 계시오? 벌써 돌아가셨다. 나보다 먼저 죽었지.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사내가 귀신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가셔야 하지 않겠소? 어디로? 저승이든 어디든. 여기 남아 계셔봤자 좋을 게 없으도. 귀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다. 저승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다. 이승도 무섭소. 세금에, 굶주림에, 매질에. 차라리 저승이 나을지도 모르오. 사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귀신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말이 맞다. 이승이 더 무서운 곳이지.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상 이야기를, 삶의 고단함을, 때로는 웃기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하, 그 양반이 똥통에 빠졌다고? 그렇죠. 멋부리다가 뒤로 넘어졌지. 그 꼴이 정말 웃겼소. 귀신도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 재미있구나. 날이 밝아올 무렵 귀신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오랜만에 즐거웠다. 나도 고맙소.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웃었소. 나는 이제 떠나야겠다. 어디로 가실 거요? 저승으로. 내 말을 듣고 보니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더구나. 귀신이 일어섰습니다. 잘 가시오. 저승에 가서도 웃으며 사시오. 너도 이승에서 고생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귀신이 빛으로 변하더니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미소를 남긴 채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저 사내가 살아있을까? 아마 죽었거나 미쳤을 거야. 그때 대문이 열리고 사내가 나왔습니다.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살아있네. 믿을 수가 없어. 양반이 다가왔습니다. 어떠초? 귀신을 봤소? 봤습니다. 뭐라고? 정말? 예. 하지만 귀신은 떠났습니다. 이제 이 집엔 귀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쫓아냈소? 사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쫓아낸 게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를 나눴을 뿐입니다.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귀신에게 세상 이야기를 해줬더니 귀신이 스스로 떠났습니다. 이승이 저승보다 무섭다고 하면서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승이 저승보다 무섭다니? 양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이요?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세금과 굶주림, 양반들의 횡포가 귀신보다 무섭다고 했더니 귀신이 공감하더군요. 양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어쨌든 약속대로 귀신을 쫓아냈으니 저를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양반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약속은 지키겠소. 사내는 그 집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양반은 처음에는 마지못해 받아들였지만 사내가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만족했습니다. 이놈, 일은 잘하는구먼. 감사합니다, 나으리. 그나저나 정말 귀신과 이야기만 나눴다는 게 사실이냐?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리 많이 했길래? 사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귀신도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거지요. 양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사람이든 귀신이든 모두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게 세금이래. 그 말 참 맞는 말이네. 귀신은 웃게 만들면 도망간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하며 웃었습니다. 힘든 세상이었지만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사내는 양반의 신임을 얻어 마을의 이장이 되었습니다. 네가 이장이 되어 마을을 이끌어라. 감사합니다, 나으리. 귀신도 설득하는데 사람을 설득 못하겠느냐? 사내는 훌륭한 이장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고 양반에게 전해 세금을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나으리, 올해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세금을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하지만 관아에서. 제가 관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신도 설득했는데 관아 사람들을 못 설득하겠습니까? 사내는 관아에 가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사내의 설득에 결국 세금을 줄여주었습니다. 마을이 정말 어렵다니 어쩔 수 없구나. 감사합니다, 사또님.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이장님 덕분이야. 귀신도 쫓아낸 분이니 당연하지. 사내는 그렇게 마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분쟁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사내는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귀신을 봤어요? 그래, 봤단다. 무섭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무섭긴 했지. 하지만 세금이 더 무서웠단다. 할아버지 재미있어요. 이것은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란다. 정말로 세상살이가 귀신보다 무서울 때가 많지. 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한단다. 혼자서는 무서운 세상을 이길 수 없어. 함께 웃고 함께 이겨내야 한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그 후에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귀신을 속인 머슴님, 편히 쉬십시오. 아니지, 속인 게 아니라 친구가 되신 거야.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귀신을 속인 머슴, 아니 귀신과 친구가 된 머슴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말합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게 세금이지. 그리고 함께 웃습니다. 그렇게 웃으며 힘든 세상을 이겨냅니다. 제3장 요술 항아리.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복돌이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살았는데 먹고 살기가 빠듯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쌀이 바닥났소. 아내가 쌀독을 뒤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품을 팔러 가서 쌀을 사올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복돌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논밭도 없이 남의 집 일을 해주고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다음 날 복돌이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라도 해다가 팔아야 쌀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나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산 깊숙이 들어가자 큰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복돌이는 열심히 나무를 베었습니다. 휴, 좀 쉬어야겠구만. 바위에 걸터 앉아 땀을 닦는데 바위 틈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복돌이가 다가가 보니 작은 항아리였습니다. 노쇠로 만든 듯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이런데 항아리가 왜 있지? 항아리를 꺼내보니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버려진 건가? 하지만 멀쩡한데? 가져가서 쓰면 되겠구나. 복돌이는 항아리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시오. 항아리네요? 어디서 났어요? 산에서 주웠소. 깨끗하고 좋은데 우리가 쓰면 되겠소. 아내가 항아리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이렇게 좋은 항아리를 왜 버렸을까요? 글쎄 옳시다. 아무튼 우리한테는 횡재요. 아내는 항아리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제 뭘 담을까요? 쌀이나 담아두시오. 하지만 쌀이 얼마 없는데. 그래도 아내는 남은 쌀 한 줌을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아리에 쌀을 넣자 쌀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뭐가요? 복돌이가 달려왔습니다. 항아리에서 쌀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쌀이 저절로 불어나요. 두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쌀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빨리 그릇을 가져와요. 아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복돌이는 집안의 모든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비가지에도, 독에도, 자루에도 쌀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항아리에서는 계속 쌀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요술 항아리인가 봐요. 쌀은 한참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그릇이 가득 차자 그제야 멈췄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쌀이. 복돌이 부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보지 못한 양의 쌀이 집 안 가득했습니다. 이제 굶지 않아도 되겠소. 여보, 우리 복이 들어왔나 봐요. 두 사람은 기쁨에 겨워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복돌이네 살림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콩도 넣어볼까요? 그래, 해봅시다. 콩을 넣자 콩이 불어났습니다. 팥을 넣으면 팥이, 조를 넣으면 조가 불어났습니다. 이 항아리는 뭐든지 불려주는구만. 조심해서 써야 해요. 너무 많이 불리면 안 되니까요. 복돌이는 조금씩 곡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쌀 좀 팔고 싶은데요. 오, 질 좋은 쌀이네. 얼마 달라고? 싸게 드릴게요. 복돌이는 적당히 팔고 나머지는 집에 쌓아뒀습니다. 너무 많이 팔면 의심받을까 봐 조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복돌이네 살림이 제법 나아졌습니다. 여보, 이제 기와집도 지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너무 눈에 띄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의심할 거요. 그래도 초가집은 너무 좁아요. 조금씩 고쳐나갑시다. 천천히요. 복돌이는 신중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조금씩 욕심이 생겼습니다. 은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위험하오. 조금만요. 은 한 양만 넣어봐요. 절대 안 돼요. 곡식만 넣어야 하오. 복돌이는 단호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어쩌나 하고요. 하지만 어느 날 복돌이가 밭에 나간 사이에 아내가 몰래 은 한 양을 넣어봤습니다. 이것만 한번. 항아리에 은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불어나지? 아내가 항아리를 들여다봤습니다. 은 한 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혹시 곡식만 되는 건가? 실망한 아내는 은을 도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돌이네는 제법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굶지 않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요? 다 하늘이 도운 거지. 어느 가을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웃집 아들이 장가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봅시다. 그래요.
축하해줘야지. 아내는 새로 산 비녀를 꽂고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복돌이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잔치는 성황이었습니다. 음식도 많고 사람들도 즐거워했습니다. 복돌이네도 왔구만. 요즘 잘 사신다면서요? 아니에요. 그저 그렇지요. 복돌이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피곤해서 비녀를 빼고 옷을 벗었습니다. 아이고 피곤해. 비녀를 빼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비녀가 툭 떨어졌습니다. 아차! 비녀는 굴러서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큰일 났네. 아내가 황급히 항아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비녀가 하나, 둘, 셋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요? 복돌이가 달려왔습니다. 항아리에서 비녀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비녀가 계속 나와요. 뭐라고? 복돌이는 황급히 항아리를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닫아도 소용없었습니다. 비녀는 뚜껑을 밀어내며 계속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보? 이걸 어쩐단 말이오? 비녀는 쉬지 않고 나왔습니다. 마루 바닥에 가득 쌓이고 방 안에도 쌓였습니다. 치워요. 빨리 치워요. 두 사람은 비녀를 쓸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안 돼요. 너무 빨라요. 비녀는 집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루에도 부엌에도 방마다 비녀가 쌓였습니다. 창문으로 던져요. 복돌이가 창문을 열고 비녀를 밖으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던지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빨랐습니다. 이러다 집이 무너지겠소. 비녀가 너무 많이 쌓여서 지붕이 삐걱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도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항아리를 깨야 하오. 깨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먹고 살 게 없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집이 무너지오. 복돌이가 도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내리칠 수 없었습니다. 이 항아리로 우리가 살았는데 깨야 하나. 그때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비녀를 다시 넣어봐요. 뭐라고? 원래 있던 비녀를 찾아서 다시 넣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게 원래 비녀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 비녀는 끝이 약간 휘었어요. 찾아봐요. 두 사람은 미친 듯이 비녀를 뒤졌습니다. 수천 개의 비녀 속에서 원래 비녀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건가? 아니에요. 이건 고다요. 그럼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녀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이미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빨리 찾아야 해요. 복돌이가 필사적으로 비녀를 뒤졌습니다. 그때 손에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요. 이게 아니요? 끝이 살짝 휜 비녀였습니다. 아내의 버릇 때문에 휘었던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맞아요. 그거예요. 복돌이는 비녀를 들고 항아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항아리가 비녀에 묻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아리가 어디 있어? 거기요. 부엌 쪽에 있어요. 복돌이는 비녀를 헤치며 항아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비녀를 다시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순간 비녀가 멈췄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멈췄어요. 휴. 살았구만. 두 사람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남았습니다. 집안 가득 쌓인 비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치우지? 팔 수는 없나요? 누가 이렇게 많은 비녀를 사겠소? 두 사람은 며칠 동안 비녀를 치웠습니다. 수레로 날라서 산에 버리고 강에 버리고 땅에 묻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할 텐데.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복돌이네 집에서 무슨 일이 났나? 수레로 뭘 자꾸 나르던데. 쥐라도 들어온 건가? 복돌이는 둘러댔습니다. 아, 집 청소 좀 했습니다. 청소를 며칠씩이나 하나? 오랜만에 대청소를 했더니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비녀를 다 치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구석에는 아직도 비녀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항아리 조심해서 써야 해요. 그러게 말이요. 다시는 이런 일이. 그런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혹시 또 무언가 잘못 들어가면 어쩌나? 항아리를 높은 곳에 둡시다.
그게 좋겠어요. 복돌이는 항아리를 선반 높은 곳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꽁꽁 묶었습니다. 이제 안심이요. 하지만 그날 밤 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쥐는 선반을 타고 올라가 항아리 뚜껑을 갉아먹었습니다. 사각사각. 쥐가 뚜껑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돌이가 일어나 보니 집안이 이상했습니다. 뭐야, 이 소리는? 찍찍찍. 집안 곳곳에서 쥐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쥐가 가득해요.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집안에 쥐가 수백 마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복돌이가 항아리를 보니 뚜껑이 뚫려 있었습니다. 쥐가 들어갔구만. 복돌이는 황급히 뚜껑을 막았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 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쥐를 잡아야 해요.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쥐를 잡았습니다. 고양이도 빌려와서 쥐를 잡았습니다. 이 항아리는 복도 주지만 재앙도 주는구만. 복돌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 항아리를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계속 쓰자니 위험하고, 하지만 버리자니 아깝고. 두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욕심 부리지 말아요. 무슨 말이요? 이 항아리로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더 이상 쓰지 말아요. 복돌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욕심 부리면 화를 입는 법이지. 두 사람은 항아리를 깊이 묻기로 했습니다. 산 깊은 곳에 묻읍시다. 누군가 또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도 우리처럼 고생할까요? 아마도. 하지만 그것도 인연이겠지. 복돌이는 항아리를 원래 있던 바위 틈에 도로 넣었습니다. 고마웠소, 항아리야. 덕분에 굶지 않고 살았소. 우리 욕심 부려서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항아리에 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복돌이네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모은 곡식으로 먹고 살만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요. 욕심부리지 않으니 마음이 편하오. 세월이 흘러 복돌이 부부는 손주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항아리 아직도 산에 있어요? 아마 있겠지. 저희도 찾아볼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그 항아리는 복도 주지만 재앙도 준단다. 왜요?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입게 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욕심 부려서 고생했단다.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비녀가 집안 가득 쌓였을 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단다. 손주들이 웃었습니다. 하,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게 아니란다. 교훈이지.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교훈. 할아버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언가를 얻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지. 네, 할아버지. 지금도 그 산 어딘가에 항아리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누군가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복돌이처럼 기뻐하다가 비녀처럼 곤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적당히 만족하며 살아라. 그것이 요술 항아리가 남긴 진짜 교훈이었습니다. 제사장 못생긴 총각의 복. 옛날 어느 마을에 못생긴 총각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등남이었습니다. 얼굴은 못생겼지만 마음만큼은 하늘처럼 넓었습니다. 등남이 오늘도 품 팔러 가느냐? 예, 어르신. 일이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등남이는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비록 못생긴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등남이를 좋아했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등남아, 우리 집 장작 좀 패줄 수 있겠니? 그럼요, 할머니. 당장 하겠습니다. 고맙다. 돈은 나중에 줄게. 괜찮습니다. 천천히 주세요. 등남이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도 나르고 논밭도 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장가는 가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못생긴 탓이었습니다. 등남이는 마음씨는 좋은데 얼굴이. 그러게 말이야. 우리 딸한테 소개할까 했는데. 중매를 서는 사람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씨가 좋아도 얼굴이 문제였습니다. 등남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못생겼으니 장가를 못 가겠지. 하지만 괜찮아.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등나미는 혼자 산속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마을에서 품을 팔고 밤에는 오두막에서 쉬었습니다. 외롭지는 않니? 마을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산새들이 친구고 산짐승들도 가끔 놀러 옵니다. 그래도 잠깐은 가야 하지 않겠니? 저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등나미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등나미는 산 계곡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맑고 시원해서 더위를 식히기에 좋았습니다. 시원하구나. 그때 계곡 상류에서 이상한 빛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다가가 보니 아름다운 여인이 물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있었는데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등나미가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여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계시네. 다행이다. 등나미는 여인을 업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고 물을 먹였습니다. 제발 깨어나십시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등나미는 꼬박밤을 새우며 간호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정신이 드셨습니까? 다행입니다. 여인이 등나미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저는 이 근처에 사는 등나미라고 합니다. 아가씨가 계곡에 쓰러져 계셔서 모셔왔습니다. 여인은 등나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못생긴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등나미는 여인에게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기력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인이 죽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저를 구해주셨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대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무언가를 도와주면 대가를 바라던데요. 등나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야지요. 여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나요? 예. 아가씨가 건강해지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여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였습니다.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인간 세상의 마음을 시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정말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선녀는 며칠 동안 등나미를 지켜봤습니다. 등나미는 날마다 마을에 나가 품을 팔고 돌아와서는 선녀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많이 나아졌습니다. 덕분에. 다행입니다. 제가 산나물을 캐왔는데 드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등나미는 선녀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요리 솜씨가 없어서 맛이 없을 겁니다. 아니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선녀는 등나미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선녀의 상처는 모두 나았습니다. 이제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예,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그럼 이제 돌아가셔야겠네요. 가족들이 걱정하실 겁니다. 등나미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며 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선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나는 하늘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 등남씨,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으십시오. 당신은 왜 장가를 안 가셨나요? 등나미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제가 못생겨서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습니다. 못생겼다고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선녀가 등나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당신의 마음은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 늙지만 마음은 영원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등나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선녀는 그날 밤 등나미가 잠든 사이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옥황상제님, 시험은 끝났습니다. 어떠하더냐? 인간 세상에도 진심으로 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도왔습니다.
옥황상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줘야겠구나. 그런데 왜 그러느냐? 선녀가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뭐라고?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그만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옥황상제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그 사람을 하늘로 데려오너라. 정말입니까? 단 그 사람이 원해야 한다. 억지로 데려와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선녀는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등나미는 오두막에서 쓸쓸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녀님이 떠나셨구나. 당연한 일이지. 나 같은 사람과 함께 있을 리 없지. 그때 밖에서 빛이 났습니다. 등남씨. 선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선녀님? 아니, 정말 선녀셨습니까? 예.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입니다. 등나미가 황급히 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함부로.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선녀가 등나미에게 다가왔습니다. 등남씨, 저와 함께 하늘로 가시겠습니까? 예. 저 같은 사람이 하늘로요? 예. 옥황상제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등나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못생겼는데? 선녀가 등나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늘보다 아름답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등나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를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와 함께 가주시겠어요? 등나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없으면 일손이 부족할 텐데. 선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까지 걱정하시는군요. 걱정 마세요.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드릴게요. 정말입니까? 예. 대신 당신은 저와 함께 가주세요. 등나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선녀가 등나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몸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건가요? 예. 무섭지 않으세요? 선녀님과 함께라면 무섭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봤습니다. 저게 뭐야? 별똥별인가? 하지만 자세히 보니 두 사람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저건 등나미 아닌가? 정말이네. 등나미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 누구와 함께 있는 거야? 선녀 같은데? 마을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은 등나미의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등나미는 없었습니다. 대신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께 저 등나미는 선녀님을 따라 하늘로 갑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선녀님께서 마을에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셨으니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사람들은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등나미. 정말 하늘로 갔구나.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더니 정말이었어. 그날부터 마을에는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흉년이 들지 않고 병도 사라졌습니다. 등나미 덕분이야. 선녀님이 내려주신 복이야. 마을 사람들은 등나미를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한편 하늘에서 등나미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등남씨, 여기 생활은 어때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꿈만 같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선녀가 등나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저도 행복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등나미의 얼굴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이. 하늘에서는 마음이 곧 얼굴이 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등나미의 얼굴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졌습니다. 여전히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을 주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선녀님. 이제 그냥 이름을 불러주세요. 제 이름은 선화입니다. 선화.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하늘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설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등남이라는 못생긴 총각이 살았는데 마음씨가 너무 좋아서 선녀가 반했대.
그래서 하늘로 데려갔다지? 맞아. 그러니까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야.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배웠습니다. 저도 등나미처럼 착한 사람이 될래요. 저도요. 어른들도 이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 마음이 아름다우면 언젠가 복을 받는다. 지금도 맑은 밤하늘을 보면 두 개의 별이 나란히 빛난다고 합니다. 저게 등나미와 선화별이래. 정말 예쁘다. 그 별들은 오늘도 빛나고 있습니다. 못생긴 총각과 선녀의 사랑을 증명하듯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전부가 아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이것이 못생긴 총각 등나미가 남긴 교훈이었습니다.